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의 무더위는 마치 열대지방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멸종위기의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 마캄 강유역에 사는 코주부 원숭이에 이어 이곳에서 약 동북쪽으로 150km 떨어진 쿠타이 국립공원에 사는 오랑우탄을 만나보려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많은 야생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인간과 가장 가깝다는 오랑우탄은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이렇듯 멸종위기에 처한 이유가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 문제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랑우탄 문제는 바로 농업 문제이자 식량 문제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밀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르네오 섬을 직접 가기 전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본 섬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사는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깝다는 오랑우탄을 둘러싼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쿠타이 국립공원으로 가기 위해 마캄 강을 지났습니다. 가는 도중 과거의 정글이 팜유 생산과 고무 생산 등으로 인해 기름 야자밭과 고무나무 밭 등의 플란테이션으로 변한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중에 농촌 간이 주유소에서 주유도 했습니다. 칼리만탄섬 동쪽 끝에 자리한 산타눌루 적도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칼리만탄섬 서쪽 끝 폰티아낙 적도 기념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인구 18만 정도의 에너지 수출 항구 도시이자 국립공원 인근의 중심 도시 본탕 시가지입니다. 본탕시에서 정글 숙소에 머물 2박 3일간 동안에 먹을 식음료를 사들고 보트를 이용하여 황토색의 강을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 쿠타이 국립공원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여인들의 미소가 담긴 환영 안내판에 정글 속 숙소는 고즈넉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모기장이 쳐진 마루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악어가 출현한다는 위험 경고판에 다소 긴장이 되더군요. 그리고 숙소 벽에는 이 공원 내에서 볼 수 있는 코주부 원숭이, 안경 원숭이, 오랑우탄 등과 맹글로브 숲을 탐방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슬록 나가 봤더니 탐방 코스 안내판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요원들의 현장 답사 사진 등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보통 카메라에만 의존한 순수 아마추어인 나는 그들의 우수한 장비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든다는 것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9시 이후에는 모든 전기불이 꺼져 일찍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숙소 주위의 나무에서 수많은 원숭이들이 내는 소리에 저절로 잠이 깼습니다. 정글 가이드 후딘 씨는 손가락으로 나무 위에 커다란 둥지를 가리키며 오랑우탄이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반드시 정글 안내인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공원 내 룰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련한 정글 안내인 후딘 씨는 작은 칼을 허리에 차고 손에는 모기향을 들고 오랑우탄이 있는 곳을 찾아 정글 속 앞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계속 이동하는 울창한 밀림 속에 오랑우탄을 찾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글 속은 그 뜨거운 태양빛도 나무 가지와 잎에 가려 간간히 빛이 대지에 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야생동물들의 울음소리만이 적막함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랑우탄을 조사 연구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연구팀을 만나 여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캐나다 요크 대학의 오랑우탄 프로젝트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후딘 씨와 우리는 오랑우탄 위치를 찾지 못하여 쉬고 있던 중 오랑우탄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오랑우탄이 먹이 활동을 하는 위치를 알아내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나무 위에 인간이라고 불리는 인간과 가장 가깝다는 오랑우탄은 우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담느라고 목과 팔이 아프도록 사진기는 나무 위에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m 이상의 높은 나무 위 나무 가지와 입에 가려 그들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땅 위에서는 무엇이 다가오는지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6월부터 10월) 사이에 오랑우탄이 좋아하는 열매가 한창일 때 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지금은 열매가 적어 더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랑우탄 수컷은 교미만 하고 잠시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다른 암컷을 만나기 위해 무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와 새끼들만이 함께 지내고 임신 기간은 9개월 10일 정도로 사람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먹기까지 정글 속에 오랑우탄을 찾아 여러 마리를 직접 보았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가이드 후딘 씨의 야간 정글 탐사 제안에 캄캄한 밤중 정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내심 내키지는 않았으나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후레쉬를 들고는 있었으나 앞서 가기에는 다소 겁도 났습니다. 우리는 주로 야간 활동을 시작한 여러 종의 대형 독거미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듯한 커다란 거미가 발등 위를 지나가는 것을 알고 움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쁘장한 개구리 한 마리가 뭘 그걸 가지고 놀라냐는 식의 표정에 겸연쩍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박 3일간의 정글 탐사를 마치고 출발했던 새로운 수도가 될 발릭파판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중에 지난 몇 번에 걸친 심한 산불로 그 흔적이 뚜렷한 지역을 지났습니다. 보르네오에 서식하는 오랑우탄은 매년 그 개체수가 크게 감소한다는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산림 토양이 이탄으로 형성되어 한번 산불이 나면 심한 연무 현상으로 인체나 야생동물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산불로 심하게 화상을 입은 안타까운 오랑우탄 엄마와 새끼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까지 짙은 검은 구름과 매연이 날아가 환경재앙으로 번져 말레이시아에서는 당시 GDP의 0.3%의 손실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정글을 경지화하여 플란테이션 작물인 기름야자 등을 재배하여 팜유 등의 식료를 얻기 위한 것과 동시에 소농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화전에서 비롯된 야생동물 서식지의 감소는 다름 아닌 농업 문제와 빈곤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랑우탄과 얽힌 이야기를 뒤로하며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전통 가옥을 보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야생동물의 멸종위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는 많은 토양이 이탄으로 형성되어 산림을 농토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래도록 탑니다. 이때 인체나 야생동물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주는 암모니아 등의 유해물질이 짙은 연무와 동반하여 그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팜유 등의 생산을 위하여 정글 속의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단일종인 기름야자 등 플란테이션 작물을 심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지속유지 가능한 우리 지구촌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합니다.